오늘은 ABJ 간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BJ가 뭐냐면 보통 병원에서 체열을 하는 건데 얘는 특이하게 또 동맥에서 체열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리알 블러드 가스 스터디라고 해서 ABGA라고 하고요. 보통 동맥에서 혈액을 뽑아서 나가는 검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냐면 우리 몸속에 pH,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산소, 그 다음에 중탕산염의 농도, 그 다음에 산소 수치를 보기 위해서 이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를 왜 나가냐 하면은 보통 환자분들께서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지금 잘 안 되고 계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몸속에서 O2와 CO2의 교환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보자면 케이스는 현재 O2 치료 중이시거나 아니면 뭐 수술 도중에 산소나 이산화탄소 수치를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ABGA를 나가기 전에는 산소를 지금 내가 주입을 하고 있다면 이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산소 치료를 중단하고 실내 공기를 호흡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지만 보통 ABGA가 나가는 경우는 중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현재 치료하고 있는 O2를 하면서 ABGA를 나가서 이 O2를 어떻게 감량할 건지 증량할 건지 보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ABGA를 체열하는 방법은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정상 수치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GA는 폐의 가스 교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pH는 7.35에서 7.45, PaO2는 80에서 100, PaCO2는 35에서 45, HCO3는 22에서 26, 그 다음에 98%를 정상 수치라고 봅니다. 이 정상 수치 같은 경우에는 국가고시, 간호사 국가고시에도 굉장히 다빈도로 출제되는 거라서 이 수치는 무조건 달달달달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pH를 먼저 보자면 이 7.35보다 수치가 검사 수치가 나왔는데 7.35보다 낮아지면 산증입니다. 그 다음에 높아지면 알칼리증이라고 합니다. 이 pH라는 거는 인체의 삼연기 상태를 보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 7.35와 7.45 이걸 기준으로 보고 낮아지면 지금 내가 산증이구나, 높아지면 알칼리증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PaO2는 산소 포화 혹은 부족을 보는 지표예요. 내 몸속에 산소가 많은지 아니면 부족한지. 그래서 혈액 중에 O2 농도를 보는 게 이 PaO2예요. 그래서 이 80에서 100을 유지하는 게 목표이고요. 만약에 수치가 뭐 130이 떴다. 그러면 현재 환자에게 주입되고 있는 산소 용량이 많으니까 O2를 테이퍼링 해야겠죠. 혹은 지금 O2를 풀로 주고 있는데도 5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인투베이션을 하거나 다른 고용량 산소 치료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aCO2는 혈액 중에 CO2 농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PaO2는 O2 농도를 보는 거고 CO2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는 거고요. 이거는 비칼보네이트라고 해서 대사성 문제예요. 중탕산 이용이고 이거는 22에서 26. 그래서 우리가 뭐 대사성 산증이다, 호흡성 산증이다, 대사성 알칼리증이다, 호흡성 알칼리증이다 라고 보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PaCO2는요. 호흡 중추의 문제가 되고요. 이 HCO3가 대사에 관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보고 이게 대사성인지 호흡성인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호흡성 산증이에요.
호흡성 산증은 뭐냐? 그러면 산증이라고 하니까 이 pH가 낮아지면 산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성 산증은 pH가 감소돼요. 이 호흡성 산증이란 거는 우리 몸의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못해서 생겨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우리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폐질환 혹은 이 호흡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했을 때 해요. 이 호흡 중추 약물을 사용한다는 거는 우리 폐에서 공기가 환기되는 걸 방해하니까 당연히 호흡성 산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성 산증 같은 경우는 현재 내가 CO2를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니까 O2를 제공하거나 불안간호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기관지 확장을 해요. 기관지 확장이라는 것은 네뷸라이저 치료 해서 이제 분무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인투베이션, 기관 삽관을 하는 게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흡성 알칼리증입니다. 이건 알칼리증이니까 pH가 증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알칼리증이 뭐냐면 폐에서 과다 호흡이 일어나서 혈액 속에 CO2가 과다 제거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폐에서 호흡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 우리 혈액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제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CO2 분압이 감소가 돼서 얘가 호흡이 촉진이 돼요. 호흡이 촉진된다는 것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의미랑 똑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산소 부족을 통해서 저산소증에 의해서 호흡 중추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칼리증의 원인이 뭐냐면 아까 산증이랑 마찬가지로 폐질환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로 인한 자극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살리살산. 이 살리실산이 뭐냐면 아스피린 종류예요.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했을 때 이 호흡성 알칼리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고시에도 많이 나오는데 페이펄배그 브레싱이 나와요. 이 페이펄배그가 뭐냐고 하면은 비닐봉다리 호흡이에요. 그래서 비닐봉다리 아니면 종이백 호흡이라고도 하는데 이 환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입이랑 코에다가 비닐봉다리를 대고 여기서 호흡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뱉은 환소가 다시 나에게로 오겠죠. 그래서 내가 호기한 산소를 재흡수하면서 PCO2를 올리게 해주는 게 이 페이퍼배그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O2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따로 O2를 제공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사성 산증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뒤에 산증이 붙으니까 pH가 감소된 그런 결과에서 대사성 산증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원인이 뭐냐면 기아나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 포도당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 나와요. 기아나 당뇨이신 분들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몸에서 적절하게 순환되거나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내 몸속에서 지방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사용해요. 내가 움직이고 생활하는데 지방을 연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케톤체가 너무 많이 생겨서 몸이 산성화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대사성 산증이고요. 이 대사성 산증 같은 경우에는 간호를 그 원인의 교정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포도당이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슐린을 주거나 뭐 당뇨이신 분들은 인슐린을 주거나 아니면 또 비본 5 카보네이트를 줘서 교정을 하거나 어떤 전해질을 교정을 해서 그 간호를 제공해야 하고요. 수분 섭취 격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사성 알칼리증은 알칼리증이니까 pH가 증가.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원인이 뭐냐면 내가 보미팅을 했어요. 혹은 어떠한 이유로 위액을 제거했어요. 그럴 때 소실된 수소나 염소의 이온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간호는 뭐겠어요? 소실된 어떠한 몸의 전해질을 보충해주면 돼요. 그래서 KCl을 뭐 메인 플루이드에 믹스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NH4Cl을 보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수분 섭취를 격려하거나 O2를 제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오늘 ABG에서
이 결과값을 보고 환자의 결과값을 보고 이 사람이 산증인지 알칼리증인지 그다음에 호흡성 선증인지 대사성 선증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간호를 하면 되는데 간호도 이제 사람들 기저 질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보고 간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ABJ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손목 쪽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페모랄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페모랄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첫 번째 손목에서 나갈 때는 알렌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돼요. 알렌 테스트는 뭐냐면 이제 이 순환이 적절하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10초에서 15초 이내로 정상적으로 색이 돌아오는지 확인을 해야 해요. 시행 방법은 대상자의 주먹을 쥔 후 대상자의 요골동맥과 척골동맥을 압박합니다. 그 다음에 주먹을 한 5회 정도 쥐고 펴고요. 주먹을 핀 후에 척골동맥에 압력을 푼 후에 색이 돌아오는지 사정을 하면 돼요. 몇 초 안에 색이 돌아오는지 사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모랄에서 하는 거는 위험하기는 한데 대상자의 대퇴동맥에다가 손을 대보고 맥박을 느껴요. 그런 다음에 그 맥박이 느껴지는 부분에다가 ABJ 시린지를 90도 각도로 IM 하듯이 꽂아서 혈액이 천자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IV랑 다르게 이 아테리에다가 주사를 저희가 꽂으니까 체열한 후에는 체열 부위를 5분 정도 지혈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동맥이 혈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출혈을 멈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ABJ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봤고요. 많은 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